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고민 있으시면 저와 함께 고민을 풀어가시면서 상담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전화 주시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죠. 항상 하기 전에 전화 주셔야지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주시면 저도 사실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을 함부로 이렇게 막 쓰지 마시고 조금 아껴 놓으셨다가 상담을 좀 먼저 받으시고 현금을 좀 쓰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고 바로 오늘도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시장은 오늘은 양시장 모두 조금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23%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죠. 코스닥도 0.8%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죠. 오늘 0.8% 올라오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0.23%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게 올라왔다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게 코스피는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380대 495로 지금은 하락하는 종목의 횟수가 조금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증시가 올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항상 대형주 쪽으로 돈이 쏠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돈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나머지 쪽에 돈이 못 가겠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지수를 일부러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형주 위주로만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갔을까 하면은 오늘은 삼성전자만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조금 주춤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꽤나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조금만 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수 방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들 주로 지수 방어용으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이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다 보니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으나 내 종목은 안 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코스닥이 좀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래도 내 종목도 조금 같이 가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볼 만한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7, 8월 정도입니다. 7, 8월 정도까지는 사실 뚜렷한 방향성을 주식시장에 보여주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뭐냐면 미국의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끝나지 않는 전쟁과 그리고 기후 문제로 인한 식량 문제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구리 광산이라던가 리튬 광산도 생산 차질이 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뭄이라던가 홍수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리스크가 생긴다면 또 원자재 가격들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언제쯤 할 것 같긴 한데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하를 하긴 한다면 언제인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리스크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 하반기가 불투명한 시작점이 지금 7월인데요. 이 7월이 지금 당장의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기에는 약간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도 지수에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선물 시장에 베팅을 해놓고 현물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약간씩 끌어올려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주 몇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바닥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도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을 보시게 되면은 개별 호재가 있거나 또는 단기적인 단발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닥에서 막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상승 베팅을 하거나 하락 베팅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불확실성이 가능하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한다면 내 물려있는 종목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바닥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 종목이 혹시나 바닥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 종목이 만약에 바닥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나타났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시고 그러고 난 다음 반등이 나올 때 급등이 나올 때 탈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만약 내 종목이 추가 매수할 종목이 아니라면 사실 내 종목이 한두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개, 많게는 20개, 30개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추가 매수할 종목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9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2,9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딱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수는 지수가 끌고 올라가는 것뿐인 거지 사실상 지수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냥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내려간다면 사실 좀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수 있는데 2,4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염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 움직였던 행보죠, 행보. 그래서 얘가 이때까지 흘러왔던 행보를 보니까 2,400포인트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얼마 열려 있지도 않은데 밑으로 빠진다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금 내가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현금이 너무 많아서 조금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고가에 있는 지금 한참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뭐 화장품 관련주라던가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라던가 뭐 이런 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신다기보다는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래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빠지지만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급등 나오는 장세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간 종목을 잘못 잡게 된다면은 지수를 끌어올린 장본인들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들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남았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노을로 친다면 해로 친다면은 노을빛인 것 같다. 해가 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단타성, 완전 초단기성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나가는데 그리고 계좌 돈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면서 명심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애경산업? 애경산업이고요. 18,000원에 한 15% 되는데 며칠 전에 한 5%를 팔았습니다. 잘했네요. 그래서 2만 원이 정고점을 보고 가다 안 가길래 팔았는데 2만 원이 무너지면 마저 팔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좀 더 가겠어요. 2만 원 무너지면 내일이라도 팔아야겠습니까? 일단 중간에 한번 팔았기 때문에 굳이 뭐 또 팔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분할 매도라는 것이요. 뭐 정고점까지 간다 안 간다를 떠나가지고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팔면 되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지켜보려고 관상용으로 바라보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팔아가지고 내 걸로 챙기려고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매도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일단 중요한 것은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끝이 났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시작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적은 오히려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 이전 수준 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바닥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이 뭐 2만 원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냥 뭐 더 사고 올라갈 때는 더 팔고 하면서 여러 번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것이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고점이라고 한 것이 이제 뭐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은 자리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25,000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시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다 팔 필요는 없고 절반 정도든 3분의 1 정도 팔아가지고 25,000원 뚫고 올라가면 더 크게 수익을 좀 내면 되고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갈 때 내가 팔았던 만큼 다시 사가지고 또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중에서도 이제 올라간 기업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아래쪽으로 지금 18,000원 이하로 혹여나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만약에 사가지고 올라가서 수익이 난 거지 안 올라갔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그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내가 18,000원에 사서 들고 있다 하더라도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15,000원이나 12,000원쯤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다음번 올라갈 때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만약 15,000원짜리쯤에서 반등이 나가준다면은 그냥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또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딱히 어려울 것 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들하거나 팔거나 할 필요 없이 지금 뭐 다른 종목 잡아가지고 수익이 또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 다 팔고 딴 데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으로 여러 번 어루만지는 게 어떨까? 15,000원 이하에서는 또는 16,000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들여보도록 하고 지금처럼 2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내려가면 더 샀다가 올라가면 파는 형식으로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25,000원 뚫으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뚫는 걸 대비해서 올라갈 때 다 팔지 말고 한 절반 정도만 팔고 나머지 절반을 뚫을 걸 대비해서 가져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 삼양식품이요. 어떤 거요? 삼양식품이요. 삼양식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62만 9천 원에 10%예요. 62만 9천 원에 10%였는데 오늘 사신 건가요? 네. 예. 왜요? 이거 한 15분, 한 20일 정도 지켜보다가 좀 그냥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서 좀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매도를 제가 한번 해야 보여드릴게요. 될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님 20일 동안 지켜봤다고 하셨죠? 네네. 네. 이 종목이 40년치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세요, TV? 네네. TV 보시면 40년치 차트인데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인데 어때요? 뭐 좀 빠져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뭐 엄청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자, 다시 한번 올랐죠. 여쭤봅니다. 40년간의 차트 모양이 지금 빨간 선 여기 위에 있는 손가락이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네네. 네, 많이 빠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내가 20일만 지켜봤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까? 아니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20일 동안 지금 지켜보다 보니까 내가 코앞에 요거 지금 잠깐 요거 띡 보고 있으니까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였겠지요? 그렇죠. 요새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많이 빠진 것 같습니까? 이제 단타로 들어간 거죠. 네, 단타로 들어가면은 시청자님이 잘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단타는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전화를 하고 상담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 무슨 단타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자기가 잘 챙기고 자기 팔자리, 자기 살자리 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단타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단타를 하려고 하니까 상담이 필요하다는 건데 단타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 매분 몇 초마다 변하는 그 주가의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내일에 10분 각각 움직이는 그 주가를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상담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이 시청자님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못하면 사실 여기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내일 주가가 뭐 한 10시 한 반쯤에 급등이 나왔다가 11시 한 20분에 한 7% 빠졌다가 한 10시 20분쯤에 또 10% 올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담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렇죠. 상담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엄청 비싸게 샀다는 것만 깨달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 비싸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되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시청자님이 잘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저도 내일 주가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준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보면서가 아니라 지금 끝나고 내일 아침에 또 내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짜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손절 라인을 정하고 막연하게 약간 익절 자리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논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지금 700억 벌던 회사가 1,400억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배 버는 거예요? 700억보다 1,400억 번다면 한 2배 정도 버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럼 주가가 몇 배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2배를 버니까 2배 정도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2배가 버니까 2배가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네. 근데 2019년에 주가에 비해서 얘가 지금 몇 배가 올랐나라고 이렇게 쓱 보니까 거의 지금 한 14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라간 건 그러면 아니죠. 얘가 번 거보다 더 많이 번 상태, 더 많이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앞으로 점점 엄청나게 많이 벌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에 이만큼 올라오게 된 거고 더군다나 얘가 이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우리가 품절주라고 부르는 형태 때문입니다. 주식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75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위쪽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 합쳐도요 거의 한 50% 이상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조그마한 매수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품절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막 솟구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얘가 지금 네. 약간 그런 케이스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다양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폭등해 있는 상태지만은 사실 여기서는 단기적인 변동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고가놀이라고 해요. 전국에 있는 단타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님이 여기에 전국에 있는 단타 거의 대회에서 1등 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매매하거든요. 그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여기 왜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기 투자라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기로 가져간다면 시청자님이 손절 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돈이 아니다 보니까 자르는 건 시청자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지난 갭으로 떴던 61만 원짜리를 잡을 수 있고, 그 이하인 저점인 58만 원짜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전 자리라고 할 수 있는 55만 원짜리 잡을 수도 있고, 또는 라운드 피겨라고 할 수 있는 50만 원짜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손실률은 커지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어느 한 군데를 정하셔가지고 시청자님이 여기가 밀리면 다시 반등이 나가든 말든 나는 일단 무조건 판다! 라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얘가 여기 왔는데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왔으니까 난 무조건 판다라는 라인을 지금 바로 오늘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단타예요. 그렇죠.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느 자리가 유리하다라고 제가 지금 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제가 옆에서 같이 봐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제가 못 해드리겠네요. 능력 부족입니다. 내가 내일의 성공 아니라 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것은 차트상으로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단타 자리가 61만 원 1번, 58만 원 2번, 54만 원 3번, 그리고 50만 원 4번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손절 라인 잘 정하셔가지고 반드시 손절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크게 수익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주가 변동성만 있기 때문에 65만 원대에서 갑자기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뭐 한 6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운이 좋으면 아직까지 이거를 더 비싸게 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있으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시청자님처럼 그냥 사는 개미들이 더 있다면 아마 70만 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개미가 저는 대한민국에 그런 개미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정보 제발 안 사줬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겠지만 저는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제발 아무도 안 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탈출하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매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등 나오면 65만 원대, 67만 원대에서 바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이버. 네이버고요. 네네, 조금씩 모아가라 해서 모아가는 도중에 오늘 네. 아까 자기 주식 처분이라고 크게 그 자막에 떠가지고 좀 또 많이 내려갔고 이래서 웬일인가 하고요.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네, 됐습니다. 네이버 모아가지 마시고 적금 모아가세요. 적금. 정기 예금이나 예금 적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험 상품 거 모으시거나 뭐 그거 모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는 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주식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갈 때 우리가 사실 내가 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가면 뭐예요? 내가 안 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 계좌에 찍히는 손실이 찍혀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안 팔 거니까 손실은 난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팔면 그 정도 손실이 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안 팔면 아무 일도 없는 거라서 주가가 내려가든 말든 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초보자들은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주식 처분한다는 내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주가가 네. 내려갔으니까 안 좋은 건가, 안 좋은 거니까 망한 건가, 망했으니까 손절해야 되는 건가 자꾸 이렇게 자꾸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네이버가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좋은 내용이고 굉장히 호재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5시 53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랑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장이 끝나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뭔가 조금 내가 생각이 잘 안 된다. 뭐 물론 주식 처분의 그 양이 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 회사 시가총액 자체가 26조짜리니까 400억을 처분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뭐 호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는 것은 주주를 생각해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지금 시청자님 왜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하기 귀찮으시죠, 그죠? 지금 아니요. 아니요, 공부하기 하고 귀찮으시죠? 있어요. 자기 주식 아니요, 처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하실 겁니까, 오늘?
네. 내가 무조건 찾아보세요. 그거 찾아보시면 네이버를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어려움 없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안 된다면 주식은 안 하는 게 제일 맞고요. 지금 시청자님의 지식 수준과 자기 주식 처분을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있어요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15% 비중은 제 생각에는 시청자님이 제발 저는 한 2, 30만 원만 사놨던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2, 30만 원 이상이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 금액 자체가 2, 3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투자 금액을 그거보다 많이 넣었다면 할 줄도 모르면서 돈만 많이 넣은 욕심쟁이밖에 더 됩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해가지고 내가 조금 똑똑해지던가 그게 아니면은 비중을 빨리 줄이시던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그건 잘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좋은 내용이고 이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늘 말하지만 뭐 라인 야후니 뭐니 이런 거 이야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회사 자체로만 따져봤을 때는 AI 대장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산업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주가는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라인대가 지금 뭐 바닥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건 여기가 완전 바닥이니까 뭐 저 믿고 사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얘가 내려가더라도 싸게 더 사야 되는 기업이지 뭐 무서워가지고 팔 기업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각오하고 그 점을 생각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멘토님, 열심히 그거 합니다라는 말이 안 방송 통하는 게 열심히 죄송합니다. 말 뭐 끊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합니다였으면 자기 처분 주식이라는 걸 네이버라든지 어디 검색을 해보셨어야죠. 근데 무서워서 이렇게 전화한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공부를 안 하시는 걸로밖에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한전선이고요. 네, 16,82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16,820원에 820원이요. 20%요? 예. 2년 전에부터 갖고 있다가 이번에 올라갈 때 일부 정산하고 갖고 있어요. 12,000원인가요? 16,000원이요. 16,800. 16,000인가요? 12,000인가요? 16,000이요. 6? 예예. 예, 16,000. 820원이요. 2년 전에 들고 계시다가 인자 본드 나가지고 좀 팔았어요? 예예. 18,000원대 팔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러고 남았는데 마저 정산할까 가져가야 되나 싶어서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단 절반 정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봅니다. 대신에 이번에 또 물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예예. 네, 이번에 또 물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최근의 저점이 15,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굳이 들고 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을 내가 다시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은 차라리 싼 가격으로 바꿔놓는 게 좋지. 저는 16,820원에 고정된 주가라고 왜 내가 이 대한전선을 평생 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죠? 그냥 내가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싸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한전선으로 수익 내고 싶거들랑 10,000원이나 11,000원에 사는 게 수익 내기 좋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예예. 굳이 내려갈 때 물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짜리가 밀려 내려간다면은 사실상 그냥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팔아내는 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반토막 날 뻔한 거를 지금 그냥 15,000원에 손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리고 중간에 18,000원에 팔았으니까 수익이랑 손실이랑 좀 퉁친다고 생각했을 때 상세가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률은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15,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냥 아예가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실적이라든가 매출 정말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뭐 이런 뭐 전력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공급망을 깔아야 된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 공급망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전선 관련주들이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하면 구리 가격 상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선 안에 전부 다 구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쵸. 예. 구리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 고공행진을 한 상태에서 쉽게 내려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기업이 매출이 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남겨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는 구간이 좀 있다고 봐요. 뭐 이 회사가 잘 해결해가지고 대한전선이 쭉쭉쭉쭉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구리 생산 차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올라오게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저는 당장에 여기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 안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거나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시킨다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뭐 그때쯤 10,000원쯤 내려갔을 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10,000원까지 내려왔다? 그럼 또 이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살 이유가 없는데 들고 있는 올라간 걸 우리가 들고 있을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그걸 잘 팔았고 나머지는 15,000원 이하로 물리지 마라. 1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팔았다가 10,000원에 재접근하는 걸로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분위기상 뭐 계속해서 전력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뭐 우린 또 여름 되면 이제 또 전력난 이런 것들이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력 관련주로 해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다면은 뭐 20,000원이나 25,000원까지 테마의 힘에 따라 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15,000원 밀리지 않았을 때 들고 가서 올라갈 때 팔아내면 되니까 그거는 뭐 굳이 신경 쓸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5,000원 이하로 빠지면 굳이 뭔가 내가 장기로 볼 필요 없으니까 팔았다가 대한전선이 정말 좋으면 10,000원대 가깝게 다시 한번 사보자라는 첫 번째 전략. 그리고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20,000원 뚫는가 뚫지 않는가 확인하면서 뚫지 못하면 이번에도 절반 팔아내시면 되고 20,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20,000원에서 조금 팔아낸 다음에 23,000원이나 25,000원쯤에서 전략 매도하시면은 뭐 수익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18,000원에 팔아갖고 2만 원 넘을 때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18,000원에 파는 걸 다시 재매수할까 싶은데 그렇게는 저는 그 전략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창원으로 간만에 가네요. 창원에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로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일요일은 제가 또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과 포항은요, 시간이 다르죠. 오후 2시랑 오전 11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오셔서 하반기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우리 시장 전망들을 조금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 정리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또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이고요. CJENM을 지금 94,000원의 비중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CJENM을 지금 94,000원에 비중 10%면 적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비중이고 일단 매수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사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단계에 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사서 물린 거라고 한다면은 딱히 나쁠 건 없고요. 일단 CJENM 같은 경우도 5만 원짜리에서 이 10만 원 사이쯤에서 이렇게 자리를 좀 잡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업황이 개선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영화 관객 수가 늘어나긴 했으나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싸진 건 아니거든요.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배우들의 몸값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영화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컨텐츠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져 있죠. 거기다가 OTT 시장이라고 하는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쪽에서 뭐 왓챠라던가 또는 티빙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업들과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들어지면서 최대한 이 제작 지원비를 아낌없이 줘가지고 자기들만의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넷플릭스가 승자가 된 것 같죠. 다른 플랫폼들은 오리지널 만드는 걸 포기하고 자기들이 만든 것까지도 넷플릭스에서 이제 상영을 해도 된다, 보여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커미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할 게가 아니라 어라 이것 봐라 내가 그냥 뭐 지금 만드는 게 내가 승자네 나한테밖에 올 수 없잖아 하다 보면은 결국 제작비도 더 싸게 더 잘 만드는 기업들에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CJENM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당장에 호재가 들어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호재라기보다는 약간 애매모호한 이제 앞으로 좀 가시밭길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생겼던 이런 적자는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CGV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약간 체질 개선이 조금 일어나게 된다면 솔직히 ENM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많이는 아니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그 회복될 가능성이 여기서 바로 간다면 그냥 너무 금상첨화겠지만 주가가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있는 기업들을 밑에서 한 번 내지 2번 정도의 바닥을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 내지 쓰리바닥을 확인한다 한다면은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종목을 더 사고 싶고 장기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라고 한다면은 사실 5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대응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시고 그리고 매수가를 좀 낮추시고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뭐 CJENM이 좋아지고 뭐고 간에 난 그렇게까지 오래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요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올라오는 단기 반등세가 아마 95,000원 내지 1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번 반등 때 그냥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거 이제 시청자님의 자금의 성격과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이라든가 목적성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좀 늘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청자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다른 기회를 좀 찾으러 떠나보시고 싶다면 이번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매도하셔가지고 전략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장기 투자할래요 라고 한다면 5만 원에 가깝게 비중을 20% 정도 늘리는데 만약 늘린다는 전략을 가져가실 거란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55,000원의 비중 20%라고 하셨는데 비중 조절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55,000원이라는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게 만약에 제가 들고 있다면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올라온 게 사실 얘 입장에서 되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긴 게 거의 지금 한 7, 80%대 상승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100%대 상승이네. 거의 1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왔고 아니 이렇게 적자가 나고 매출도 없는 기업이 저렇게 폭폭폭폭 올라와줬다면은 아니 이거 진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얘도 지금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던가 뭐 이제 암에 대한 약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뭐 알츠하이머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약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뭐 올라와주면 그냥 감사합니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고가에 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가에 사신 분들은 손실 각오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고가에 샀잖아요. 그죠? 이런 고가에 사면은 장기로 가져갔을 때는 사실 손실날 각오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손실 각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추가 매수 해야 되는 타이밍에도 용기가 없어서 추가 매수를 못 하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방치하다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냥 그 무게를 견뎌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승과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거의 고점 라인 때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5,000원대 가깝게 올라오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고점 라인 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니까 만약에 비중을 줄인다면은 45,000원 라인 대가 될 것 같고요. 4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만약 거래량이 좀 생기면서 힘이 생긴다면 5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5만 원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운드 피규어라고 합니다. 라운드가 원을 이야기하죠. 원이 많은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5만 원, 50000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자리들이 심리적으로 저기까지 갔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오스코텍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49,760원에 오면은 내가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5만 원까지 가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5만 원 또는 45,000원, 4만 원 또는 그 사이에 있는 뭐 49,000원, 8,000원 이런 자리들이 가장 많은데 5만 원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저항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5만 원 선이 가장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되는 거니까 45,0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한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의 뉴스에 속지 마세요. 과거에도 뉴스에 속아가지고 저 고점에 샀다가 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뉴스가 뭐 잘 나와가지고 앞으로 더 간다고 하는데요.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진짜 좋은 뉴스인데요. 이런 거 속다가는 매도 못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지 마시고 그냥 내 매수가와 대비해서 손실을 최대한 내가 타협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하셔서 매도하시는데 저는 그게 45,000원 이상이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LG U+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11,500원의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LG U+는 올라갈 좀 재료가 좀 덜하지 않나요? 이게 거의 없지 않나요? 올라갈 재료가. 일단 통신사가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오긴 해요. 이 통신사가 지금 올라갈 재료가 뭐가 있냐 하면요. 딱히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5G에서 6G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통신 그런 업종, 세대 교체에 대한 재료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다가 요즘 이제 뭐 반도체 AI 이런 거 급등 나오고 있을 때도 딱히 올라갈 이유는 없고 돈은 잘 버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는 비운의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 LG U+가 올라갈 만한 재료는요. 딱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뭐 이런 건 잘 바꾸진 않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락을 안 하면 전화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일을 하러 갑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우리가 뭐 일을 하러 가다 보니까 통신비는 어쩔 수 없이 거의 필수 금액처럼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지금 가장 위협성이 나오는 게 이제 제4 이동 통신 산업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주가가 무거웠게 눌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잡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찾지를 못하겠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이제 오곤 있죠.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우리가 속된 말로 돈이 없다, 뭐 짜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 뉴스로 나온다거나 약간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제조업이 잘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흑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앞으로 AI랑 해가지고 뭐 SK 따라간다, 엔비디아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야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주들은 좀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냥 잊고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무책임한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바닥을 아직까지 잡지도 않았고 어디가 바닥일지도 모른다 보니까 그냥 잊고 살아가신다면은 한 8,000원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저점을 만들었던 9,000원 가깝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을 수는 있으니까 그때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조금 그렇게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상향 전환이 일단 먼저 필요하거든요. 우상향 전환이 없어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상향 전환을 한다면은 1,500원까지는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타협을 보고 매도할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계획이 있다면 9,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량주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으시면서 멀리 보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9,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냥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게 11,000원에 가깝게 이제 왔을 때 팔아야 될까? 좀 더 가져가서 수익을 챙겨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뭐 전화 안 하셔도 11,000원쯤 뭔가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고 싶다면 11,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갈 건지 단기로 가져갈 건지를 확실하게 시청자님이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자, 그럼 전화를 연결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저 TV로 저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화로 네, 이야기하도록 네. 할게요. 전화로 이야기를 네. 해야지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넥스트요. 맥스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예. 매수가요? 네, 매수가는 6,950원. 6,95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25%요. 여보세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일단 내려가서 탈출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손실 좀 많이 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네. 뺏길 것 같아요. 손실이 싫으시면은 시간을 좀 많이 뺏겨야 되는 산업입니다. 일단 맥스트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간 좀 많이 뺏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알고 사셔야 좀 되는데 뭐 모르는 상태에서 네. 사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왜 그랬을까? 안타깝네요. 그냥 많이 기다렸는데. 네, 아니요, 더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내려가서. 한참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제가 봤을 그 때는 가격까지는 올라오나요? 일단은 그 가격까지도 안 올 것 같고요. 당장은 좀 더 네.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시간이니까 약간 손실 각오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실 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네.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증강현실과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과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상현실과 네. 증강현실은 어찌됐든 요즘 말로는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콘텐츠를 이용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시청자님도 아마 안 쓰실 거고 저도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메타버스라든가 이 어떤 그런 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콘텐츠가 네.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네. 그런 콘텐츠가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당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어가지고 단기 이슈발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지금 뭐 이득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지는 않고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최근에 2024년에 애플 기어라고 합니다.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경 써가지고 이제 공간 컴퓨터라고 하는 걸 그런 걸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네. 이제는 1월 달에 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빼고 8개국에 이제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얼마나 잘 팔릴까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 삼성에서 그런 걸 비슷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 구글 글래스라든가 삼성 구글 네. 기어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 기어 헤드셋 이런 거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단계가 아마 내년이나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년에 만들어졌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까인데 저도 애플 비전 프로 사고 싶다 생각까지는 해봤는데 만약에 네. 제가 직구를 해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집에 먼지 쌓여서 안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애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사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신기해서 사봤다가 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맥스트와 같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때 급등이 나오고 코로나 때 야 집에 박혀가지고 VR, AR 하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거만 하면 이런 거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은 쑥 사라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1월에 지금 1월 달 그 언저리에 사신 것 같은데 그때 애플 네, 그 비전 프로 이런 거 맞아요. 나왔을
나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도 네. 매출은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뭐 매출이 이제 조금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서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 돈 못 버는 기업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유상증자인데 아직까지 유상증자를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매 분기 적자가 막 50억씩 40억씩 나다 보니까 유보율이 뚝뚝뚝뚝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적자가 3분기, 4분기 이어진다면은 연말에는 유상증자를 거의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상증자 한다고 한다면 그 유상증자 이슈가 나온 그 현재가에서 지금 현재가가 아니라 그 시기에서 주가가 또 20, 30%또 빠진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탈출이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AR이라든가 VR, 메타버스 테마가 살짝 들어와 준다면 만약에 이제 애플이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그 애플 비전 프로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뉴스와 애플이 주가가 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뉴스가 나와준다면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뭐 세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아마 5, 6천 원대 한번 팔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얘가 그런 반등이 없다면은 그냥 지금 이제 어딘지 모를 그냥 저 지하실 저기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비중도 25%로 꽤나 많으신 편이고 종목 선정도 좀 잘못하신 편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금 대응 전략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밑으로 더 내려간다면은 2,000원에 가깝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나왔을 때는 5,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팔아야 될지 말지를 고민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찐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챔피언이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마트 이마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1,300원에 25%인데 이거 1차 상담 한번 했습니다. 아, 4주 전에. 그랬었어요? 네, 그래 4주 있다 전화 한번 더 하라 그랬어요. 다시 4주 뒤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예. 당장에 지금 전화 주셨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징조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경과를 지켜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이마트는 지금 당장에 어쨌든 좀 길게 가져가실 의향으로 투자하신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손실을 낼 바에는 뭐 추가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연달아 상담을 하시려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이제 시청자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참을성과 기다림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몇 주 뒤에 전화를 달라라는 느낌보다는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바닥을 서서히 잡아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청자님이 쌍바닥을 확인하고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쌍바닥이라고 하면 적어도 같은 그 저점을 2번을 맞고 올라갔을 때를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6월 27일에 만들어졌던 저점인 이 55,000원짜리가 한번 지지가 돼서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 찰나잖아요, 지금.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잘라에서 지지가 돼가지고 슬슬 올라가가지고 이 기업으로 본다면 올라간다는 개념은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쌍바닥 그리는 척 하다가 밀렸거든요. 여기 보면 잠깐 만들었어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짧은 거는 대형주에서는 쌍바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캔들 막 몇 개 있는 거는요. 쌍바닥으로 예.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보통 이런 대형주들은 쌍바닥을 그래도 한 6개월 텀이나 이렇게 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오랫동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는 이 단계가 나와서 다음번에 이 54,00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마트가 지금 알겠습니다. 체질 개선을 좀 해내고 있다 보니까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은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올해 이번 달 내도록 비 온다는 뉴스 보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 달 내도록 비 온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또 사람들이 시장도 좀 가기 싫고 또 이마트 크게 찾고 싶고 하거든요. 뭐 배송시키고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농산물이라든가 식음료 이런 가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이마트가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기회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바닥 잡는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대응해볼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55,000원에 접근했을 때 그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65,000원까지 이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55,000원입니다. 그걸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오면은 연락을 다시 한번 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회는 제가 창원과 포항으로 갑니다. 비가 온다고 하네요. 비가 오는데도 저는 강연을 다닙니다. 비 맞으면서 다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러 창원에 제가 오후 2시에 만나러 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컨벤션 센터 6층 601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은 제가 기억상 비 오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저번에 5분하고 강연했던 기억도 나는데 비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 몇 분 오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많이 와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포항에서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에서 베니케어 호텔 2층 회의실에서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오전 11시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점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